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연기하고 있지만 이것과 미국이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현자 여러분? 이제 5월 3주차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5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가 10이 머리가 맥시멈이잖아요. 디지트 사회에서. 그러면 결국 반이 흘러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벌써 올해가 반이 지났어요. 2020년이 언제 왔냐는 듯이 참 시간이 빠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다음 주는 미국 경제 지표를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락다운이 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완전한 펜스가 쳐져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다 닫혀버린 겁니다. 지금 글로벌 사회잖아요. 이 세계화에 약간 양면을 본 이번 이벤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불마켓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직도 폭락을 바라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때까지 V자 반등을 한 거를 인정을 못하면서 야 너네 진짜 큰일 난다. 너네 그러다 진짜 한강가 라는 얘기를 계속 토하면서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지금 경제지표의 반등입니다. 이번에 니들이 생각하는 경제지표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이제는 뭐 더블딥 가는 거야. 너네 이제 한강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제가 또 목이 잠기네요. 밤이 되니까. 확실히 주간 자료는 작성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해서 드러나는 아웃풋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지금 5차 부양책을 추진 중이고요. 중국에 대해서 그 코로나가 퍼지게 된 게 중국이 뭐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 쟤들이 일부러 퍼뜨린 거다. 뭐 이렇게 루머가 나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이 고의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유로존 구제금융에 합의를 했습니다. 독일이 약간 좀 스테이크홀더 중에 가장 강한 스테이크홀더였죠. 근데 결국 합의를 했고요. 유로존에 따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준공식 참석 이후로 중국에게 축전을 보냈고요. 이 비루스 사태를 잘 극복했다우 이러면서 했고요. 러시아 쪽에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빼고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경기도 사시는 분들 이번에 지원금 받으셨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내수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더라고요. 써보니까. 지금 일본 난리 났습니다. 지금 비상사태 연장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난리 났어요. 시장 컨티전지 플랜은 이렇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이제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왼쪽부터 보시죠. 호재 포인트입니다. 모더나가 백신 임상 이상을 승인했답니다. 미 FDA에서 승인했고요. 그 스위스의 론자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증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백신 개발이야말로 이번에 발생했던 이 코로나 비루스 사태를 완벽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 가끔 그 언론이나 다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제가 내용은 못 보지만 제목만 보면 치료제가 개발되면 끝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백신이 개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암 치료제가 개발됐어요. 그럼 여러분 암 걸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암이 안 걸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도 치료제는 뭐 없잖아요. 감기 치료제 없습니다. 없는데 이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중국 양회에 대한 이벤트는 계속 이제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등 주요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락다운을 완화하고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8일 소매업 등 영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답니다. 뉴욕주가 가장 심하죠. 제조 건설업 위주로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업데이트를 안 했네. 저거 업데이트해서 그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렘데시비르 특례 승인 일본이 이것도 작성하다 말았네요. 제가 정신이 빠졌나 봅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특례 승인했다는 내용이에요. 악재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두산 항공사 채권단 압박 이슈는 계속 있습니다. SKC가 두산솔루스를 인수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는 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왜냐하면 SKC가
그 사업 내용에 그 두산솔루스가 그 주로 개발하고 있는 동박에 대해서 추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인수설에 좀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설이 나왔죠. 이번 주 말 정도에 한 금요일쯤에 아마 얘기할 거예요. 미중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합의를 재협상해야 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 1차 합의를 한 건 한 건데 그때는 이 비루스 사태가 없었고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해서 좀 상황이 바뀌었지 않냐. 이건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했던 대두랑 다 사지 않으면 파기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남미랑 아프리카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하루 확진자 수가 1만을 돌파했어요. 굉장히 이거는 예전에 우려했던 건데 지금 시장에 영향은 못 주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신라젠의 배임 혐의 거래 정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그 주식 음모론 10번째 신라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댓글에 의견이 분분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답변을 단다고 또 시간이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 지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면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ASF죠. 이게 잔존했던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돼지열병이 그 휴전선 근처에서 생기지 않고 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발생하고 있던 이슈인데 지금 갑자기 꺼냈습니다. 노림수가 있겠죠. 노림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노림수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던 일이 아니에요. 없던 일이 아닌데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닌데 이제 슬슬 막 얘들아 돼지열병 까먹었지 않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 이 돼지열병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돼지열병 관련 그 테마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이거 월요일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SF가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잠깐 그러고 보니까 왜 여기는 아프리카란 단어를 붙였죠? 병에 지역명 붙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상하네. 이건 왜 ASF지? 빨리 바꿔야 될 건데. 아무튼 돼지열병입니다. 스와인 피버 또 이상한데. 아무튼 팬데믹 이슈는 지금 상승세가 비슷합니다. 지난주랑 조금 더 늘었어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지금 남미 쪽과 뭐 기타 등등 지역에서 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치료제는 이제 길리어드가 일본이 렘데시비르 특례 승인을 한 것과 캐나다랑 중국은 좀 별 이슈가 없고요. 국내를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이 6월에 전임상, 7월에 인체 임상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뮨메드는 이태리 쪽에 이슈가 떴죠. 그래서 저도 이뮨메드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7월에 공급 요청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태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이뮨메드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 이뮨메드라는 걸 주사위를 굴리진 않았겠죠. 꼼꼼히 다 챙겨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프로세스를 거쳤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뮨메드를 그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음 프로세스가.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많아졌겠죠. 쟤네가 그 결정한 거 보니까 이런 점들은 다 검토해 봤겠구나. 그럼 내가 이걸 또 검토해 볼 필요 없겠지.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부강약품은 임상 이상 승인을 했답니다. 코미팜은 임상 이상 진행 중이래요. 백신 개발은 이제 모더나가 프로그레스가 하나 나갔습니다. 임상 이상 승인을 했고요. 화이자도 그 임상을 시작한답니다. 이제 존슨앤존슨은 9월에 임상 시작 예정이고요. 지금 백신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SK바이오가 동물 효력 시험 중이고요. 제넥시는 6월 초에 임상 일상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악재와 호재는 뭐 변한 건 없지만 지금 확진자 증가세 확대가 남미 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한일 경제 분쟁은 이제 자산 강제 매각, 미쯔비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없습니다. 호재는 이제 코로나 락다운 해제에 대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도 갑자기 이슈가 됐죠. 외국인 매수로 전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낙폭 과대주 위주로 투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의 악몽 장정필 님이신데요. 신용 반대 매매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신용 반대 매매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증거금 평균이 120%에서 140%, 적게는 110%까지. 이번에 정부에서 유예를 해줘라라고 해서 증거금 비율을 낮췄죠. 이 증거금을 유지를 못하면은 자동 매도가 나갑니다.
이게 제가 지난 그 하락장 때 계속 붙여놨던 건데요.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보시면 8.5%, 7.3%, 퍼센트가 있잖아요. 이게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이 있으면 그 중에 반대 매매가 얼마 나갔다라는 건데 저렇게 비중이 막 올라가고 있죠. 평소에도 반대 매매가 계속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있거든요. 하락하는 종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이 증거금 평균 하회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가진 종목 플러스 다른 종목을 팔아버립니다. 강제로 팔아버려요. 이게 사채업자보다 나쁜 게 뭐냐면, 나쁘다기보다는 좀 매정한 게 뭐냐면, 사채업자는 와서 집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너 지금 내 돈 안 갚어. 내 장기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문자 통보옵니다. 내일 오전에 반대매매 실행합니다. 그냥 뭐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 것들인데, 이 반대매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치 않는 종목이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매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침에 시작할 때 하한가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붙여넣어 드렸죠. 그럼 반대 매매가 터지면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투매를 불러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 날은 하한가로 시작하죠. 전부 다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요. 이 중에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어떤 증권사도 저한테 답을 못 줬어요. 뭐 숨기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오전 반대 매매를 유예해서 오후에 하는 반대 매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전 9시랑 그 다음에 오후 2시경에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건 예전에 제가 이게 언제였죠? 이게 언제였냐 하면 이게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하락할 때 이 악재와 호재의 선순환입니다. 시간적 영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악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호재 A가 이제 슬슬 시야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그냥 저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예상.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가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면 어떨까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이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악재가 갑자기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슬슬 매도 압박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악재를 덮어버릴 호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발전하고 그 주체들은 어떤 주체는 망하는 걸 바라지만 어떤 주체는 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경제가 망해버리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그 총동원해가지고 이 악재를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금리 인하나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죠.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악재가 계속 발생해서 이 악재는 누군가 만들어내겠죠. 예, 아무튼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호재 B의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죠? 이때 양적 완화가 좀 빨리 일어났네요. 저는 이때 금리 인하가 발생하고 이 악재가 또 발생하면 양적 완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시에 와서 지금 이쯤에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인버스를 조금씩 그 분할 매수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때부터 약간 인버스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래 하락하고 다시 그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일정 수준에서 인버스를 조금씩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라고 부적을 사는 겁니다. 부적을.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을 그렇게 높이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아이씨 내 종목 다 박살나네. 이런 거는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워렌 버핏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인데요. 예. 댓글을 달아준 건 아니고요. 양식을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은 갑자기 바뀔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과 주식 투자 모두 저조했다는 것은 이거 언론이 얘기한 겁니다. 3월 폭락장에서 버핏은 어떤 투자 기회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는 그동안 저평가된 적당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했다며 현금을 꾸준히 늘려왔다. 자, 보세요. 언론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언론이 이걸 해석합니다. 해석해요. 제가 또 기레기 이론이잖아요.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자, 워런 버핏이가 어찌되었건 지금 항공사를 다 손절하고요. 그 다음에 1분기에 497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 동안 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증시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됐죠. 이 상황에서 버핏은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고 여기서 매수도 안 하고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현금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현금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이렇게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여기서 살까요? 아니죠. 예. 여기서 계속 현금을 늘려오던 사람이 여기서 안 사겠죠. 전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투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죠, 제가 방금? 약간 좀 제기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씨는 아마 매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아까 그 생각했던 악재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아마 살 것 같아요. 아마. 예. 아무튼 이거를 너무 막 나쁜 거로 생각하시길래 제가 그냥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경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거의 뭐 2000선이 위협이란다. 2000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외신입니다. US data to underline steep drop off in economic activ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drop off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전망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트레이드 트릿, 그러니까 약간 좀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딜에 대해서 너네 이거 지키지 않으면 그냥 다 파기여, 약간 이러고 있습니다. UK랑 그 다음에 독일의 GDP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거예요. 1분기 GDP잖아요. 그 다음에 divide between US stock market, economy to widen.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또 1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악일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시작일 거다. 약간 이렇게 양분돼 있고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 거 봐라, 코로나 안 끝났다고 했지라는 언론이 길을 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third halving이라고 하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그러니까 이때까지 비트코인은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였더라? 12.5씩 생성되는 게 6.25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량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량이 반으로 줄면 가격이 2배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돼지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비트코인이 2배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2020년 반도체 시장이 4.2% 역성장 전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노림수가 뻔하죠. 얘들아 반도체 별로 안 좋을 거야. 얘들아 반도체는 뭐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얘들아 삼성전자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이.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차세대 전기차 온다. 충전 15분 실내 팰리세이드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는 뭐 그냥 원래 전기차 시대가 온다. 뭐 새로운 모델 발표한다라는 게 그냥 올드 뉴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문단을 보면 노조는 회사 측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노조 대표자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전기차 공정으로 바꾸면 그 필요 인력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용자는 고용자를 잘라야겠죠. 사용자는 노동자를 잘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사람을 자르진 않겠지만 정년 퇴임하면 그 숫자를 채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노조랑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 혀를 차죠. 저 노조 없어져야 돼. 근데 저는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반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사용자일 확률이 낮아요. 저희는 거의 노동자일 겁니다. 노동자 계층, 우린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봤을 때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거고요. 평범한 약간 단순 노무직은 전부 다 AI가 대체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대비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엔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11일 시작. 이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넣고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면서 내수가 조금 살아날 것 같아요. 코로나발 경기 침체, 한국은 타격 적을 것 왜라는 겁니다. 이게 뭐 블룸버그의 산하 경제연구조직이 냈다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잘 보세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조정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쓴 리포트에 어디에도 한국은 타격이 적을 거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언론이 해석한 거예요. 2차 해석입니다. 2차 해석. 보면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라는 이유가 한국은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상당히 경제 전망이 안 좋았습니다.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 분식된 내용이죠. 아, 분식회계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분식회계를 설명할 때 분치라는 회계다, 뭐 성차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공부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랄까. 맞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이 분식회계는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영어로 하면 메이크업이란 거예요. 메이크업이 뭐죠? 화장이죠.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삽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밝힌 문, 세계 선도 대한민국 길 연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뭐 선도형 경제, 고용 안전망,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 연대와 협력 국제 질서 선도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집중해야 될지, 정책주는 뭐가 있을지가 살짝 보이는 거죠. 선도형 경제는 결국에는 수소차,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SOC겠죠, SOC. 근데 이게 되게 웃기네요. 4가지 계획을 밝혔는데 국제질서 선도 등 4가지 계획. 4가지 다 적어놓고 등은 왜 적은 거죠? 예, 이런 거는 제가 상사였으면 서로 얼굴에 뿌릴 겁니다. 자, 한일 경제 그 전쟁은 아직 이슈는 없어요. 예.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 이슈는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망치보다 안 좋으면 이게 아직은 멀었다라는 그 주장이 나올 거다라는 저 밑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지표는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측치를 쭉 보시고요. 예측치는 계속 바뀝니다. 바뀌지만 지금 그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전은 이제 3,169K였습니다. 근데 예측은 2,500K죠. 이 예측을 누가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예측을 해놓고 이거보다 안 좋게 나오면 망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업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지들이 짜웅해서 만든 수치라고 해놓고 자기들 멋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자기들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자리 잡아 버렸으니까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에 우리가 휘둘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걸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국내 주요 이벤트는 좀 많습니다. 좀 정리를 했는데도 이 정도 많네요. 11월 월요일에는 이제 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 대화라는 게 있고요. 12일 화요일에는 MSCI 반기 리뷰,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가 있습니다. 저기서 뭐 상세한 좀 그 청사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고용 동향 분석도 있고요. 소부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 본격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 기업에 약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 이런 것들에서 또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 투자 지원 카라반 회의 개최, 카라반 회의 이런 것도 있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4월 ICT 수출입 동향에서 또 반도체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일정입니다. 좀 많아서 내용이 좀 많아지니까 폰트가 작아지니까 공간이 비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봤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5월 17일에 이슈가 있어요. 5월 17일 이슈가 이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재공 시일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조회 공시 요구 풍문. 여기 보시면 합병 추진하고 있는데 뭐 결정된 사항 없고 뭐 블라블라 했는데 재공시 기한이 2020년 5월 17일이에요. 저 이런 거 발생하면 그냥 캘린더에 넣어놓거든요. 이런 거 좀 캘린더에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납입일이 결정되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연기되면 넣어놓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조회 공시가 나오면 기한이 나오면 거기 그냥 달력에 등록해 두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AACR 파이프라인 발표 확정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업데이트했어요. 이런 업체들이 AACR에서 발표를 확정했다는 기업들입니다. 잘 보세요. ABL바이오, 한미약품. 네, 제가 2개를 체크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체크했습니다. 자, 미증시는 지금 미증시 다우존스는 좀 희발이가 없어요. 희발이가 없습니다. 희발이가 없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그냥 뭐 가져야죠. 지금 가져야. 근데 잘 보시면 나스닥도 여기가 한계로 보입니다. 일단 최초 한계로 보여요. 최초 한계로 보이고
쭉 그어보시면 지금 여기도 한계입니다. 예, 한계치까지 왔어요. 보이시죠? 추세. 이게 상승 추세가 꼬꾸라지면 여기까지가 반등 맥시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뚫어 올리면 약간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다시 트라이를 할 겁니다. 나스닥 흐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지금 되게 오묘한 위치에 와 있죠. 지난주부터. 오묘한 위치입니다.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고 할 거고 떨어지면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다고 하고 자기들 멋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느 그 폭락론자와 폭등론자가 모두의 말이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코스닥과 나스닥이 센 이유는 언론에 많이 나와서 아시겠죠. 이건 제가 3월 말쯤에 폭락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론에 안 나왔으니까 참 뒷북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코로나 사태는 결국에는 이 바이오에 대한 문제고 이 바이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비대면이 일어날 거니까 이 기술주가 집약되어 있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유리할 거다라고 제가 찾아서 넣어야겠다. 그때 말했던 거. 바이오가 좋을 것 같다. 바이오가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숏 포지션을 보시면 이건 최근에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니까 3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9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되고 주가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좀 애매하네요. 시종잔고는 뭐 거의 시종잔고도 V 스파이크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반등시킨 주력 엔진이 신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용을 쓰면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굳이 나쁘다라고 보기엔 애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10조가 되기 시작하니까 좀 그렇다는 거예요. 10조까지는 좀 그런데 아무튼 CMA 잔고도 올라가고 있고요. 투자 예탁금도 현재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공매도 금지 기간 고장난 시기에 난립니다. 자, 외환시장 주간 동향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반등은 했는데요. 이게 원달러 인덱스랑 같이 이렇게 놔두고 보면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죠. 원달러 인덱스가 더 약합니다. 지금 더 약합니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엔 원화가 강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얘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는데 원달러는 떨어졌어요. 원달러가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이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게 이때까지 흐름이었어요. 위안은 아직 포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조금씩 떨어지면서 아마 미국의 위협을 좀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원자재는 반등했습니다. 지금 유가도 2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상승폭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6월물을 7월, 8월물로 바꿔버린 이 코덱스가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자. 아직 2주 정도 남았네. 10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거래일로 보면 2주 정도 남은 거죠. 2주 뒤에 있을 만기일이 문제인 거죠. 갑자기 만기일 때 다시 하락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지만 삼성 신한 이런 애들은 욕을 퍼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애들이 수익률을 보전해달라고 고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골드 컨트랙은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좀 상황이죠.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뜻밖의 악재를 만나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금가 올라갈 거예요. BDI 지수가 지금 3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집중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BDI가 떨어진다는 건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아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집중해 봐야겠죠. 디램 가격 폭락하는 거. 이때 예전에 폭락할 때도 폭락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에 삼성전자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본원통화 발행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저글링 개떼가 오는 거죠. 발행량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페드의 자산 대조표를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신인이 양적 완환이 시시비비 하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0년물은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한다는 건 뭐냐 하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10년물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여기서 쭉 반등해버리면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아마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과 2년물 안정돼 있고요. 3개월물도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유로존에 달러 이슈가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위기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